중2-1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1번은 x의 2배, x의 2배니까 2x겠죠. 5를 더하기면 30보다 작다. 그럼 작다는 기호는 이렇게 됩니다. 2번은 900원짜리 사과 x개. 그러면 총 금액은 900x. 그 다음에 500원짜리 귤 2개는 500 곱하기 2, 1000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3000원 이상이므로 크거나 같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x의 값이 자연수일 때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자연수라고 하였으므로 이런 문제는 자연수 1, 2, 3을 쭉 대입해서 성립하는 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7 빼기 2는 5가 되어서 성립을 합니다. 2를 집어넣으면 7 빼기 4는 3이 되어서 성립을 하겠죠. 3을 집어넣으면 7 빼기 9는 1보다 크냐?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 2가 됩니다. 이것도 1을 집어넣으면 3 빼기 2는 8보다 작으냐? 맞죠. 그래서 맞고 2를 집어넣으면 6 빼기 1은 5가 되어서 적죠. 3을 집어넣으면 8은 8 이하가 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4를 집어넣으면 11은 8 이하냐?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 2,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A가 B보다 작을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든지 빼든지 항상 성립을 하고 양수로 나누면 유지를 하고 음수로 나누면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든지 곱하던 수가 양수면 그대로 유지, 음수면 방향이 반대로 된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양변에 3을 더했으므로 그대로 유지, 6을 빼도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5분의 2를 곱했는데 5분의 2가 양수므로 일단 유지, 같은 수를 더해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4번은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7b이므로 이것은 마이너스 7을 곱했으므로 반대, 마이너스 1을 더해도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a가 마이너스 2 이상 3 미만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3a 빼기 2인데 이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3a 빼기 2라는 것은 어떻게 한 거냐면 3a를 구하고 나서 여기다가 2를 뺐다는 개념이고 1 빼기 5a는 a에다가 마이너스 5a를 곱하고 그 다음에 1을 더한 이런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지켜서 구하면 3은 양수이므로 여기다가 3을 곱해도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3을 곱하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2를 빼도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마이너스 2를 빼면 마이너스 8에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므로 부등호를 바꾸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5니까 여기는 10이죠. 그 다음에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4, 11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고 마이너스를 곱하면 바뀌고 플러스를 곱하면 바뀌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다음 1차 방식의 해를 구하고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라.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것은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해도 성립하고 빼도 성립하고 양수를 곱하든지 나누든지 성립하고 음수는 방향이 바뀐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항의 개념인데 이항을 할 때 음수만 부등호가 바뀐다. 이것이 음수로 곱하는 것과 나누는 것만 부등호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를 넘기면 플러스 2가 되므로 3 더하기 2가 되어서 5가 되어 어디냐면 5보다 작다가 되어서 이 범위가 됩니다. 자, 이것은 마이너스 5인데 여기 곱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나누면 부등호는 바뀐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푸는 것과 똑같은데 음수로
나누든지 곱하면 방향이 바뀐다. 이것만 신경을 쓰면 1차 부등식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3x가 x 더하기 6이므로 방정식과 똑같이 왼쪽에는 x를 모아야 되므로 3x 빼기 x가 6 이하가 되어 2x는 6 이하가 됩니다. 2가 양수므로 나누더라도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x가 3 이하므로 3 이하가 되어 범위는 여기가 됩니다. 두 번째 것도 왼쪽에는 x, 오른쪽에 상수므로 마이너스 5x가 10 빼기 1, 9가 됩니다. 마이너스 5는 음수므로 음수로 나누는 순간 방향이 바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2x 빼기 3, 3의 해가 x가 12보다 작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포함돼서 어떻든 간에 1차 부등식은 왼쪽은 x, 오른쪽에 수입니다. 그래서 2x가 3 더하기 3의 2가 되고 2가 양수므로 부동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3 더하기 3의 2. 근데 얘랑 같다 그랬으므로 여기 있는 10이랑 이놈이랑 같아야 됩니다. 즉 2분의 3 더하기 3의 2가 1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의 2는 2를 이쪽에 곱해주면 24, 3의 2는 21이 되어 a는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라. 방정식과 똑같고 양수로 나누느냐 음수로 나누느냐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식을 전개를 하면 2x 빼기 8이고 왼쪽에는 x, 오른쪽에 상수므로 4x 빼기 2x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3 빼기 8 2x가 마이너스 5 2가 양수므로 부동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도 전개를 하면 5 빼기 4 빼기 3x는 적거나 같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6입니다. 그래서 1 빼기 3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고 왼쪽에는 x 오른쪽에 상수므로 마이너스 3x 더하기 2x가 6 빼기 1 5가 되어 마이너스 x가 5 이하입니다. 마이너스는 음수므로 나누는 순간 방향이 바뀝니다. 다음 1차 부등식을 풀어라. 분수므로 분수는 분모의 최소 분배수를 곱합니다.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면 2x 더하기 1 3x 빼기 2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x, 오른쪽에 상수므로 2x 빼기 3x 마이너스 x고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2 빼기 1 마이너스 3입니다. 음수는 나누면 부동호가 바뀝니다. 소수는 소수 한 자리이므로 양변에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12x 빼기 20이 8x 더하기 4가 되고 왼쪽에는 x 오른쪽에 상수므로 12x 빼기 8x 4x가 마이너스 20이 넘어가면 20이므로 24 4는 양수므로 부동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푸느냐 수직선 위에 나타내어서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도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6보다 적거나 같다이므로 여기가 공통이 되어 구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6 사이에 있게 됩니다. 2번도 자 5보다 크다 1은 여기 있겠죠. 1보다 크거나 같다 되어서 공통은 여기가 되므로 x는 5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보다 작고 0보다 적거나 같으므로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어 x는 0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으라는 것은 각각의 범위를 구해서 수직선상에 나타내어서 공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왼쪽에는 x이므로 x랑 4x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8 빼기 7이므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이 음수므로 나누면 부동호가 바뀝니다. 니은은
왼쪽엔 x, 오른쪽에는 상수므로 3x 빼기 x를 하면 2x가 5 빼기 1, 4가 되어 x는 2보다 큽니다. 그래서 수직선이 나타내면 5 이상, 그 다음에 2보다 크다. 그래서 공통은 여기므로 A의 답은 5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은 왼쪽에는 x므로 3x 빼기 x는 2x, 1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그러므로 이것은 마이너스 7보다 크고, 이유는 일단 식을 전개하면 x 빼기 4가 2x 빼기 6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는 음수므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7보다 크다.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공통된 범위는 여기가 되어 마이너스 7하고 x가 2가 됩니다. 그 다음 것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x가 3보다 클 거고, 얘를 전개하면 5x 빼기 7은 2x 더하기 2죠. 왼쪽엔 x, 오른쪽에 상수므로 3x가 9 이하가 되어 x가 3 이하입니다. 그러면 구하는 범위는 3보다 크고 3보다 적거나 같으므로 공통된 범위는 없으므로 해가 없다가 됩니다. 이것도 왼쪽에는 x, 오른쪽에 상수므로 마이너스 x는 1이 되어 마이너스므로 부등호는 바뀌게 됩니다. 왼쪽에는 x, 오른쪽에 상수므로 12x가 마이너스 12가 되어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공통된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적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는 마이너스 1밖에 없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것은 순서를 지켜서 앞에 2개, 뒤에 2개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은 왼쪽에는 x, 오른쪽에 상수므로 x가 2 이하가 되고, 2번은 왼쪽에 x, 오른쪽에 상수므로 마이너스 2x가 6보다 작고 마이너스 2가 음수므로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3하고 2가 됩니다. 이것도 순서를 지켜서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에서 왼쪽은 x, 오른쪽에 상수므로 3x가 3이 되어 x가 1보다 작습니다. 2번도 마이너스 3x가 6 이하고 마이너스 3이 음수므로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이 됩니다. 부등식의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홀수가 있습니다. 자, x가 있는데 얘는 홀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5배 함으로 5x, 그래서 14를 빼니까 그 홀수의 2배, 즉 2x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x, 오른쪽에 상수므로 3x가 14보다 작아서 x가 3분의 14보다 작습니다. 이것이 4. 얼마인데 x가 홀수므로 4보다 작은 홀수를 구하라 하였으므로 1과 3이 됩니다. 한 송이에 800원인 장미와 한 송이에 1000원인 백합을 합하여 20송이를 사라고 하였고, 제일 끝에 보면 백합의 1 물었으므로 백합을 x라고 보면 장미는 20 빼기 x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18,000원이므로 장미를 사는 데는 800에 20 빼기 x, 백합을 사는 데는 1000x가 됩니다. 18,000원을 넘어가지 않으므로 18,000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16,000 빼기 800x 더하기 1000x가 18,000원이 되므로 식을 정리하면 1000x 빼기 800x는 200x가 되고 18,000원 빼기 16,000원은 2,000원이 되어서 x는 10이 되어서 최대 10송이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은 3만원을 가지고 있고 동생은 만원을 저금하였습니다. 형은 3,000원씩, 동생은 2,000원씩 저금하므로, 자, 몇 개월 후인지 물었으므로 x 개월이 지나가면 형은 얼마가 되느냐? 원래 3만원이 있었고
3,000원씩 X개월 돈을 저축함으로 3,000X가 되고, 동생은 원래 10,000원이 있었고 매월 2,000원씩 저축함으로 2,000X가 됩니다. 그러면 형의 저금액 30,000원 더하기 3,000X가 동생의 2배, 즉 2의 10,000 더하기 2,000X보다 작아지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0 더하기 4,000X므로 왼쪽에는 X, 오른쪽에 상수므로 마이너스 1,000X가 마이너스 10,000이 되어 X는 10보다 크므로 11개월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 근처 꽃가게에서 한 송이에 600원이 장미가 도매시장에 가면 한 송이에 500원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을 다녀오는데 왕복 교통비가 1,800원일 때 장미를 최소 몇 송이, 자, 장미를 X송이 샀다고 하죠. 그러면 가게에서 사는 데는 얼마를 줘야 되냐면 600X를 줘야 되고, 도매시장에는 500X인데 여기에 버스비가 들겠죠. 1,800원이. 그래서 어느 것이 유리하냐는 그랬으므로 가격이 누가 더 싸느냐면 도매 가격이 더 싼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X, 오른쪽에 상수므로 마이너스 100X가 마이너스 1,800이 되어서 X는 마이너스 100이 음수므로 18보다 커서 19송이부터는 도매시장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 시속 4km로 상점까지 걸어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고 상점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데 20분 걸렸고 모르는 것은 이 X입니다. 그래서 총 시간이 1시간이므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므로 가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시속 4km가 되므로 4분의 X, 오는데도 4분의 X, 그 다음에 20분인데 시속이므로 얘는 60분의 20시간이 되어 3분의 1입니다. 이것이 최대 1시간까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12를 곱하면 3x, 3x, 4가 12가 되어 6x가 8이 됩니다. 그래서 x는 3분의 4km라는 것을 알 수. 8%의 소금물 500g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금물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다. 이 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식을 세울 때 항상 농도 소금을 가지고 식을 세웁니다. 그래서 8%의 소금물 500g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얼마 있느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므로 40g이 있습니다. 물을 최소 몇 g 이상 증발을 시킨다 그랬으므로 물이 증발되면 마이너스 x입니다. 이때 소금은 없겠죠.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500 빼기 x가 되고 소금의 양은 40이 됩니다. 그러면 농도는 이제 뭐가 되느냐면,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전체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되므로, 문제의 뜻이 농도에 대해서 물었으므로 농도는 소금물 500 빼기 x분의 40 곱하기 100이 1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분을 이렇게 하고 양쪽에 500 빼기 x를 곱하면 400이 500 빼기 x 이상이 되어서 x는 100g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0%의 소금물, 설탕물 100g과 그러면 설탕은 얼마 있느냐면 100분의 10 곱하기 100이 있어서 설탕이 10g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의 설탕물을 섞는데 이것이 얼마 섞는지 물으므로 Xg 섞는다고 하죠. 그러면 설탕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X만큼 있습니다. 섞었으니까 전체 설탕물의 양은 100 더하기 X. 그 다음에 전체 설탕의 양은 10 더하기 4로 나누면 25분의 3으로 25분의 4X입니다. 그래서 이 농도가 12% 이상이므로 농도는 100 더하기 X분의 설탕의 양 곱하기 100이 얼마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16% 이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 더하기 X를 오른쪽에 곱하면 100이랑 10이랑 곱하면 1000, 25분의 4랑 100이랑 하면 16X, 그 다음에 여기가 1600 더하기 16X가 됩니다. 이게 12% 이상이므로 여기가 12가 되고 12를 곱하면 1200에 1200X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6X랑 12X랑 하면 4X, 그 다음에 1200이랑 1000이랑 하면 200이 되어 X는 50g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속하는 세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세수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세수를 a-1, a 더하기 1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수의 합은 얼마냐, 3a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합이 54보다 크고 60보다 작다고 하였으므로 a가 18과 20 사이에 있는 자연수므로 a는 19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수는 18, 19,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개의 500원인 빵과 한 개의 600원인 빵을 합쳐서 전체를 23개를 사려고 하는데 음료수를 몇 개 사야 되느냐 물었으므로 음료수를 X개 사면 빵은 23 빼기 X개를 사게 됩니다. 음료수를 빵보다 많이 사므로 음료수가 빵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2X가 23보다 크므로 X는 12개 이상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가격은 500원짜리 빵을 23 빼기 X개 샀고 600원짜리 빵을 X개 샀으므로 600X가 되는 건데 이것이 13,000을 넘어가면 안 되므로 13,000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을 전개하면 11,500원 빼기 500X, 600X가 13,000원 이하이므로 100X가 1,500원이 되어 X는 15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12개 이상 15개 이하이므로 가능한 것은 12개, 13개, 14개, 15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의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자 문제는 의자와 학생 문제에서 미지수는 뭐가 되느냐, 항상 의자가 되고 식은 뭐에 대한 식이냐, 학생에 대한 식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식은 뭐냐면 모두 앉은 의자의 개수를 잘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모두 앉은 의자 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일단 의자의 수를 x라고 두면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되느냐, 한 의자에 3명씩 앉았으므로 의자에 앉은 학생 총 수가 3x인데 남은 학생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4명씩 앉으면 의자가 하나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4명, 4명 이렇게 쭉 앉아서
보니까 마지막에 빈 의자가 한 개 남았습니다. 빈 의자, 아무도 안 앉은 이러한 의자가 하나 남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에서 3명 이상이 앉는다는 겁니다. 한 명 이상 3명 이하가 앉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자가 X개고 여기 한 개 비었고 여기도 한 개가 비었으므로 4명이 앉은 의자는 X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면 학생이 가장 적을 때는 언제냐면, 학생 수가 가장 적을 때는 3x 더하기 5가 학생 수인데, 이것이 가장 적을 때는 이 자리에 한 명이 앉는 거겠죠. 그러면 4명씩 앉은 의자가 4의 x 빼기 2고 가장 적을 때가 한 명이 앉은 거고, 가장 많을 때는 여기에 3명이 앉은 거므로 x 빼기 2 의자에는 4명씩,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 이런 부등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은 왼쪽을 정리하면 4x 빼기 7이 3x 더하기 5고 오른쪽은 4x 빼기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풀면은 x가 12 이하가 되고 이 부분을 풀면 x는 1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0명에서 x가 12명 사이에 있는데, 문제 시작할 때 40명이 넘어가야 하므로 x가 10이 되면 학생 수가 35가 되어서 안 되고, 11이 되면 38이 되어서 되지 않습니다. 12가 되면 41이 되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41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설명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5명이 어느 섬에 수련을 갔는데, 수련에서 방을 배정하는데 한 방에 10명씩 자면 학생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수련의 방의 개수가 x므로 10명씩 잤다는 것은 전체 방에서 잔 학생 수는 10x가 됩니다. 이 10x보다는 학생 수가 더 크고, 그 다음에 12명씩 자면 모든 방을 채우기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 얘가 12x보다는 작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이 뜻하는 것이 x가 14.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식이 뜻하는 것이 x가 12분의 145이므로 12. 얼마가 됩니다. 결국 12. 얼마에서 x가 14.5 사이에 있으므로 x는 13과 14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방의 개수는 13개 또는 1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세변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A, B, C가 삼각형의 세변이 되면 가장 긴 변을, 만약에 C가 가장 긴 변이라고 하면 얘가 삼각형이 될 조건은 이 C가 나머지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되므로 일단 다 양수가 돼야 됩니다. 길이가 양수이므로. 그래서 x가 3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니까 일단 x는 3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이 되므로 가장 긴 변이 x 더하기 6이므로 x 더하기 6이 나머지 두 개의 합 2x 빼기 3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9보다 작으므로 x가 9보다 크가 됩니다. 그래서 3보다 크다랑 9보다 크다의 공통은 9보다 크다가 됩니다. 있습니다.